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다시 재개하게 되니까 다시 이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도 군사 지원이 또 화끈하게 들어가네요. 미국에서 이 올 연말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다시 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자산이 있냐? 라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차죠. 전차가 있어야 돌격을 하니까. 이 전차, 레오파르트 전차를 무려 160여 대나 받게 됐다라는 건데, 그 중에 벌써 수십 대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미국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홍해에서 오랫동안 작전하다 보니까 함대공 미사일이 고갈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함모에 장착된 이 수포원의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풀무장하고 작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프랑켄 아스람 방공 시스템 급하게 만들었는데, 영국이 이게 러시아에 의해 첫 번째로 파괴당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고가의 함대공 미사일을 아끼기 위해 홍해에서 작전 중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의 슈퍼호넷 전투기들의 최대 규모의 공대공 무장을 장착하게 하고 전투 공중 초계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보조 연료 탱크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파일런에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무려 10발의 미사일을 실은 슈퍼호넷들이 자주 식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계약이 체결된 B2 폭격기 성능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B2를 벙커버스터 캐리어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최신형 벙커버스터 GBU-72를 6발 이상 탑재하도록 개량할 계획인데, 차세대 스텔스 핵미사일에 이어 B2의 강력한 한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라파 지상전을 개시한 이스라엘군이 바이퍼 300으로 명명된 초소형 특수작전용 자폭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로템L보다 더 작고 가벼운 이 드론은 보병이 손쉽게 휴대하고 다니며 차량과 기갑차량, 건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 무기인데요. 이스라엘은 무인 전투 로봇에도 바이퍼 300을 탑재해 지상작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가 일선 특수작전 요원을 지원하기 위한 무장 로봇 독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7.62mm, 6.5mm의 규격에 기관총을 탑재해 특수작전팀에 대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특수부대가 돌입할 때 로봇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소요를 채워주기 위해 급히 제작한 아스람 탑재 방공 전투 차량이 러시아의 란셋 배회 탄약에 의해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동 중에 러시아군 드론에 탐지돼 공격당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소중한 방공자산 하나가 아깝게 사라졌습니다. 네, 슈퍼넷 전투기, 여기에 공대공 무장이 많이 달려있죠. 일단 동체 하단부에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를 하나 붙였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좀 채공하고 캡을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1번 파일런에 암람 하나 보이죠? 그리고 또 이 2, 3번 파일런에 암람 각 하나씩 해서 한쪽 날개에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 그리고 마지막 파일런에 또 여기 사이드와인더네요. 그리고 날개 끝에 또 사이드와인더 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행기 하나가 슈퍼넷 하나가 암람 중거리 공대공 6발,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4발 해서 10발의 공대공 무장을 하고 초기한다. 왜냐? 지금 군함에 함대공 미사일이 없으니까, 군함은 뭐 수십 발의 함대공 미사일 장착하고 있으니까 드론 날아오고 미사일 날아오고 하면 쏘면 되죠. 근데 그게 다 떨어졌으니 이제 전투기들을 띄워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투기들이 또 오랫동안 떼 있어야 되니까 이 보조 연료 탱크는 안 달 수가 없고, 자, 이래서 이 10발의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사진 보여드렸듯이 이 슈퍼넷도 완전 녹이 슬어서 정말 처참하게 생겼던데, 이야, 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벌써 지금 200일 넘게 작전하고 있는데, 미 항모가 통상적으로 해외 원정 작전하면
180일, 즉 6개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넘고 7개월째 접어들었고, 그리고 또 교대하는 트루먼 항모는 언제 올지 모르고, 야, 여기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B2 폭격기에 이 폭탄이 들어가는데 GBU-72. 우리가 항공 폭탄 중에서 벙커버스터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BLU-109 아니겠습니까? 그 BLU-109가 2,000파운드예요. 그런데 이건 5,000파운드. 엄청나게 크죠. 이 5,000파운드짜리를 지금 6발 장착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벙커버스터, 강력한 벙커버스터 있죠? GBU-57. 그거는 이 B2가 2발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발밖에 안 되니 이거 이제 조금 경량화한 게 있는데, 이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한 발 들어가는 건데, 그 F-15E에 한 발 들어가는 이 GBU-72를 6발 탑재하는 개량을 하겠다. 자, B2가 앞으로 더 강력해진다 라는 소식 알아봤고요. 또 이스라엘군입니다. 이렇게 박격포도 아닌 것이 박격포보다 훨씬 작게 생긴 거 양각대 딱 세우고, 이 보병이 발로 딱 누르고 그냥 탁 런칭 시킵니다. 그럼 탁 뛰어서, 그리고는 이제 날개가 쫙 펼쳐져서 이 4개짜리 프로펠러가 확 돌아요. 그러고는 이제 비행해 가서 자폭하는. 자, 이건데, 이게 바이퍼 300, 뭐 작으니까 가볍겠죠. 그래서 요거 발사관 하나, 그리고 이 드론 뭐 한 2-3개 짊어지고 다니는 건 대단히 큰 일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차, 장갑차, 그리고 건물 내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이 장비를 이스라엘군이 장착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런 거 우리도 진짜 빨리 필요합니다. 자, 미 해병 특수전 사령부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보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봇독, 기관총 무장 로봇독을 실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7.62mm 기관총 또는 6.5mm, 요즘 이제 새로운 탄약이죠. 6.5mm 기관총을 장착하고 그냥 선봉에 서서 기관총 난사하는 이런 로봇도, 그리고 뭐 계단 오르고 뭐 하려면은 이렇게 사족보행이 돼야 되죠. 그냥 이 차륜형으로 하면 계단 오르기가 좀 곤란한데, 이렇게 사족보행 되면 계단도 잘 오르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육군 같은 경우도 K2 드는 소총수가 있고 K3 기관총이 있는데, K2에 비해서 K3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걸 누가 들고 오시겠습니까? 이거 무거운 거 들고 행군해야 되죠. 뭐, 그러니 이 K3는 주로 분대에서 막내가 들고 뭐 이러는데, 아니면 막내가 그거 들고 전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워낙 부담스럽다 보니까, 야, 막내 네가 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로봇독이 그 기관총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네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과거 육군의 김용우 참모총장이 드론봇 전투단 하는 게 정말 앞서가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그 앞서가는 개념을 훨씬 더 확장해서 드론봇 전투단을 따로 만들 게 아니고 그냥 육군 전체가 드론과 로봇을 같이 하는 이런 전투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 우크라이나가 프랑켄 아스람, 그래서 이 아스람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이게 뭐 영국판 사이드와인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장착하고 발사하는 차량, 요게 이제 이동하다가 러시아 드론에 걸려서 란셋 배열 탄약 시스템에 그대로 맞고 파괴돼 버렸는데,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소중한 방공 자산이 하나 파괴되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우크라이나가 지금 봄이지만 러시아의 공세를 다 막아낸 후에, 그리고 올 연말에 가서는 그냥 최후의 대반격을 한다라는 건데, 그 대반격 자산이 들어와서 하나의 군단을 창설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올 하반기 반격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예고가 블러핑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유럽에서 대량의 전차를 일괄 인수해 우크라이나 영내로 반입했으며, 이 전력으로 새로운 군단을 창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기증한 레오파르트 1 A5 전차 110여 대를 일괄적으로 인수했으며, 이들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반입돼 부대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독일 경제주간지 비르스샤프트 보케가
현지 시각 5월 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독일 라인메탈과 프랜스부르거, 파르제우 그바우그, 게시엘 샤프트사에서 최소 110여 대의 레오파르트 1 A5 전차가 오버홀 작업을 마친 뒤 출고됐으며 이 가운데 초도 물량 60대가 이미 우크라이나 영내로 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110여 대의 물량 가운데 남은 20대는 우크라이나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고 30대는 독일 모처에서 부대 편성 및 전술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라인메탈 창고에서 넘어온 추가 물량 25대, 벨기에가 공급한 추가 물량 30대 등 55대가 올여름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부대 중 현재까지 레오파르트 1 A5 전차로 부대 편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식별된 부대는 제44 기계화 여단 전차대대, 제59 기계화 여단 전차대대, 제5 전차 여단, 제62 기계화 여단 등인데요. 이들은 부대 편성과 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 창설된 11군단 예하의 기계화 여단에 다시 배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 예비 군단을 모체로 재창설된 11군단에는 제3 전차 여단, 45 포병 여단, 제60, 61, 62, 63 기계화 여단이 배속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예하 부대 일부를 동부 전선에 배치해 방어전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추후 있을 반격 작전을 위해 부대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160여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게 될 이 반격 부대가 군단이라는 편제에 맞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 11군단이 올해 상반기에 빼앗긴 영토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향후 부대 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레오파르트 1 A5 대단히 강력한 전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력은 약하지만 공격력 하나는 좀 준수하다. 우리 K1 전차 정도의 공격력, 그러나 방어력은 형편없죠. 왜냐? 가벼우니까. 이 레오파르트 1 전차를 160여 대 받게 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라인메탈 공장에서 이렇게 오버홀 중이에요. 완전히 그냥 새 거로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그 중에 지금 60대가 우크라이나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또 30대는 독일 모처에서 부대 편성하고 전술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라인메탈 그리고 또 다른 공장에서 55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160여 대죠. 이거 가지고 뭐 하냐? 11군단을 만들어서 이 11군단 가지고 반격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 대포 있는 마크 있죠. 이게 45 포병여단. 그리고 여기 기사 마크 있죠. 이게 전차 여단.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이제 61, 60, 61, 62, 63 기계화 여단인데 기계화 여단에 하나씩 전차 대대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군단을 만들었는데 야, 우리가 군단 그러면 2개 사단, 3개 사단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군 군단 같으면 이 정규 사단 한 3개에다가 또 동원 사단 하나 정도 갖다 붙여서 한 서너 개 사단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뭐냐? 포병, 우리 군단에 포병이 있으니까 빼고 또 우리 군단에 또 전차여단이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이 포병여단은 4개 여단밖에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사단급 부대죠. 이거 가지고 지금 이 군단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반격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자문력을 맡고 있는 벤 호지스 장군, 전임 미 육군의 유럽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빨리 사단과 군단을 창설해야 된다. 그래야 거대한 어떤 제대로 충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여단급 편제로는 돌파 못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정말 이 우크라이나는 평생을 여단급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 군단 이렇게 해서 대규모 지원 부대가 있는 이 사단, 군단 이거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좀 손실이 가도 자 남은 전력 가지고 그대로 계속 밀어붙여 이게 되는데 한 줌밖에 안 돼 여단 가지고 좀 들어가다가 좀 피해받으면 야 이거 지금 다 사라지겠네 해서 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반격이 최후의 반격이다 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부대 편제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오파르트 1 160여 대가 들어가게 됐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